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1년간 무섭게 활활 타오르던 집값이 지방광역시를 시작으로 실거래가가 주저앉으며 매물이 쌓이더니 급기야 서울 아파트도 하락세로 꺾인 모양새입니다. 2021년 사상 최고의 거품 폭등을 예견한 전문가들이 많죠. 이번 LH 사태, 4월 선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코로나 종식, 금리 인상 등이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어서 대폭락의 원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02-501-7554, 유료 상담 직접 안내는 010-3999-8808이며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사상 최고치로 거품이 폭등한 집값, 과연 5억 아파트 값이 1억으로 추락할까요? 서울 아파트 5억이 1억 대폭락. 여기 보시면 이 폭탄이 있고 주택이 쭉 둘러싸네요. 해도 너무 올랐죠. 지금 이제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면 뻥 터지겠죠.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집을 잘 보세요. 물론 안 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뛰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또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더 느껴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전국 집값, 그런데 이렇게 많이 거품이 형성되더니 최근에 아주 강력한 이상 징조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집값 하락 강력한 신호, 이거부터 볼까요? 자, 부산 매수지수, 매수는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어요. 그게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넘으면 강세고 100 아래로 떨어지면 이미 꺾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100이 기준이에요. 자, 부산 지수가 12월에 89.4, 이미 이때부터도 조금 모양새가 이상했는데 2월 달에 61.6, 엄청나게 꺾였죠. 부산은 지금 거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집값이 폭락했다기보다도 이 상태가 조금만 지속되면 이제 급매막 터져 나옵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 다음에 대구 거래량, 여기 매물도 보시면 12월 대비 2월 달에 매물이 약 9%나 증가했습니다. 그전에는 매물도 없었잖아요. 매물 증가하고 있지. 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지. 대구 매수지수 역시 12월 기준 현재 비교를 해보면 12월 달에 128 상당히 높았죠. 100이 넘어가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2월 달 와서 91.7로 자, 매수자 우위가 돼버렸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 우위. 그리고 매물 12월 대비 2월 달 약 무려 매물이 36%나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리고 이번에 광주 매수지수 12월 달에 113, 역시 우위였는데, 파는 사람이 우위였는데 이제 100m로 떨어졌어. 2월 달 무려 86.9. 그리고 매물은요 12월 대비 2월 달 37%나 매물이 폭증했어요. 그래서 광주가 지금 제일 분위기가 안 좋고 다른 광역시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전 볼까요? 매수지수 1월 달에 111인데 2월 달 102. 그나마 축소는 됐지만 버티고 있는 곳은 대전이에요. 제가 뭘 했습니까? 자, 대전은 세종이 있고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워서 남쪽 광역시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곳 중에 하나라고 했죠. 자, 이제 매물 12월 대비 2월 비슷하네요. 매물량이 크게 뭐 증가한 건 아니에요. 다만 대전도 역시 대구, 광주, 울산을 따라서 그렇게 흐름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울산 볼까요? 1월 달 매수 지수가 116이나 됐는데 2월 달 81로 뚝 떨어졌어요. 특히 울산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팔리지도 않고요. 매물만 쌓이고 있는데 12월 대비 20%나 매물이 증가했어요. 서울은 이제 거래량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집값 상승폭으로. 거래량이 1월 대비 74% 급감. 그러니까 1월 달도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가 않은데 2월 달 와가지고 거의 1월 달에 비해서 무려 74%가 지금 거래량이 감소됐다는 것은 4건 중에 1건 지금 거래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비해서. 집값 상승폭도 지금 3주째 상승폭이 축소 중이에요. 3주째.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실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지만 지금 마이너스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불과 작년 12만 대도 막 이랬잖아.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꺾이는 중이다. 지방은 생각보다 많이 꺾였다. 그런 뜻이에요. 자, 부동산 총체적 난국입니다. 솔직히 지금은 부동산 비상사태로 선포를 해야 맞다고 봐요. 이게 지금 정상적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는지 여러분들 아마 50년, 60년 이렇게 인생을 사신 분들은 그 느낄 거예요. 해도 너무 심하죠. 자, 일단 총체적 난국. 먼저 LH 땅 투기 의혹. 이거 지금 완전 솔직히 말하면 미쳤다라는 표현이 맞죠. 자, 그렇게 월급 세게 받으면서 뭐가 모자라갖고 그 땅 투기,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참에 여기 보세요. LH 땅 투기,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쪽으로 확대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광명만 그랬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택지지구가 20개 넘어요. 3기. 그러면 3기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전에 1기 때 해먹고 2기 때 해먹고 그 2기 택지지구 신도시가 30개 정도 되거든요. 지방도 해먹고 서울도 해먹고 할 때마다 다 해먹었어요. 도로 뚫는다고 해먹고 특히 요즘 00 사회주의도 아닌데 00 그러니 여기만 얘들만 살판 난 거지. 얘들만. 자, 그런데 자, 이쪽으로 확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한다고 했으니까 참 잘한 거예요. 그 박수를 쳐줄 만해요. 이건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정체계를 확대시켜야 돼요. 지금 이 문제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론 안 하고 있죠. 뉴스만 지금 시끄럽잖아요. 본인들이 구린내 나니까 그래요. 구린내 나니까. 저는 이 사람들 정재계 무조건 국토부 말단까지 다 조사해야 한다고 봐요. 이걸 정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정보를 악용한 거잖아요. 자, 결국은 제 생각인데 공공주도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이걸 공공주도도 조금 이제 변형은 필요하긴 하지만 제대로 시행하려면 철저 수사하고 엄벌하고 그래야만이 회복된다고 보여져요. 자, 이제 부동산 또 얼마나 많이 거품이 올랐습니까? 거품 폭등. 4년 동안 집값이 5억으로 뛰었어요. 특히 30평대 아파트가 서울 4년 동안 집값 5억. 이 5억이라는 건 여러분들 무주택자가 50년을 저축해야 돼. 그러니까 불과 4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는 둘이 자산이 비슷했는데 여기는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서울 30평대가 5억이 뛰는 바람에 지금은 저축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버는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얘가 이 사람 가만히 정체되고 쫓아가려면 50년 걸려요. 무주택자가. 세상에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50년을 날려버린 거예요. 이해가셨죠? 집값 상승이요. 노동자 임금 상승이 100배라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100배가 뜁니까? 4년 동안. 미친 거예요. 완전히. 제가 그래프로도 보여드릴게요. 25번의 결국 대책은 집값 풍선 효과, 거품을 폭등시키고 솔직히 이거 이렇게 띄우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띄우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그러면 누가 피해를 받느냐? 자, 다 무주택자라고 해서 똑같은 무주택자가 아니라 1번이 제일 피해봤어요. 정부 말 잘 들은 그 FM 있죠? 그 정말로 다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법 질서 지킨 사람들, 이 무주택자들이 가장 큰 손해를 봤어요. 이게 사과 한마디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일반 그냥 무주택자, 그냥 본인이 알아서 산 사람들, 또는 그냥 본인들이 그냥 집 안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정부 탓할 것 없죠. 자기가 그냥 안 산 거니까. 돈이 안 됐거나 여건. 두 번째 피해를 봤어요. 근데 세 번째 피해 본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가 아닌 걸 갖고 있는 사람들, 덜 오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시골에 사는, 농촌에 사시는 분들, 상대적으로 벼락거지가 된 거야. 이렇게 피해 계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총체적 난국.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2021년 대응 방안 4가지. 뭐 이게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재 흐름을 봤을 때 판단해 드릴게요. 먼저 기간별로 매매 전략. 자, 기간을 따지면 2월달 정부 정책, 집값 흐름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 정책 뭐 공급 확대밖에 더 나왔습니까? 결국 만족할 만한 정책은 안 나왔어요. 다주택자라든가 갭투자라든가 어떤 투기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뜁니다. 자, 2월 이후 서울 수도권 상승 계속 한다고 하잖아요. 특히 중저가. 근데 지방은 하락 전환할 수도 있어요. 바로 하락한다기보다도 지금 흐름이 너무 나쁘니까. 그래서 지방이든 지방 같은 경우는 사업 미만 괜찮습니다. 뭐 별로 뛰지 않은 게 뭐가 걱정이에요. 꾹 나가라면 얼마나 떨어진다고. 다만 내가 돈이 너무 없다 그러면 사면 안 되겠죠. 불안하면. 자, 이제 지역별로 따져보자고요. 지역별. 서울은 2021년 아마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올해 내내. 내년이나 돼야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 인천 더 뛸 것 같아요. 서울보다. 왜냐? 지금 서울은 7년째 뛰지만 경기는 1, 2년째 지금 뛰고 있다고 했죠. 특히 작년 올해 덜 뛰었던 곳들이 많이 뛸 거예요. 상승 확대. 2022년 아마 상반기에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년 대선 때까지. 그런데 하반기나 내에 하락하지 않을까. 다만 변수는 좀 있어요. 자, 큰 틀에서 제가 분명히 힌트를 드렸습니다. 서울, 경기 당장 오늘 폭락하지 않는다고. 자, 그다음에 지방광역시는 좀 달라요. 2021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도 폭락할 수가 있어요, 얘들은. 그리고 보합 갈 수도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다만 지방도 지방 나름이겠죠. 자, 이번에는 유형별로 판단을 하자고요. 재건축은 어떻게 될 거냐. 상승세가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재건축이 추락한다는 얘기는 서울 떨어지고 경기도도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울이든 지방이든 뭐 좀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올라갈 것이다. 재개발도 조금 올라갈 건데 다만 역세권,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은 하락할 우려가 큽니다. 지금 딱 끊겼잖아요. 나중에 현금 청산한다고 하니까 지분 쪼개기도 안 되고 이거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새 아파트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뛴 아파트가 새 거예요. 상승하기는 하되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누가 많이 뜨느냐. 상대적으로 덜 뛴 구축, 대단지, 저가, 저평가 이런 것들이 좀 폭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역세권의 공공재개를 하고는 아파트가 아니래도 이제 지금은 안 좋은 것들이 뛰고 있잖아요. 얘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다고 빌라 사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가격별로 보자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타겟을 잡아야 할 게 저가입니다. 특히 지금 수도권 잘 보세요. 지방도 마찬가지. 소형이 중대형에 비해서 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봐요. 2014년에는 소형만 뛰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한다면요. 중대형은 너무 뛰었는데 소형은 안 뛰었어요. 좀 상대적으로 덜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천은 어디를 떠나서 소형입니다. 소형이란 말은 10평대. 10평대가 추측이 되고 25평 미만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중위 아파트. 수도권 상승세 아마 지속될 것 같고 지방은 하락 반전하지 않을까. 고가 아파트는 강남권은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강남 막 뛰고 있잖아요. 압구정 이런데.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한강변이나 웬만한 고가들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강남이 싸 보이는 거야. 그런데 전체적으로 고가 아파트는 위험하다. 강남권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데 한강라인이라든가 무슨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지방 비싼 아파트들의 고가는 망한다. 그 다음에 집값 대폭락장 반토막 난다. 자, 일단 실질적으로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유출해 봅니다. 강남 여러분들 최고가 원래 바닥장에서 7억이었어요. 그게 지금 21억입니다. 이제 강남 3구의 평균 집값은 21억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지냐? 반토막 나면 12억까지 추락하죠. 특히 비싼 아파트는 많이 빠집니다. 비율도 많이 빠지고 금액도 많이 빠져요. 자, 그 다음에 서울 고가 아파트. 서울이 4.5억이 무려 10.5억까지 중위권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얼마 전만 해도 막 9억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더블 이상 뛰었죠. 그럼 얘가 추락하면 얼마 빠지느냐? 약 6.5.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경기도의 중위가 가격은 경기도도 이제 작년 올해 많이 뛰는 바람에 3억이 6.5억으로 더블 가까이 뛰었습니다. 더블 정도 뛰었죠. 근데 얘 경기도는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어요. 이때 뭐 기존 구축이 이렇게 뛴 게 아니에요. 누가 뛰었냐면 신도시들이 뛴 거야. 택지지구 많잖아요. 20개 넘잖아요. 자, 이제 떨어지면 4억으로. 광역시 중저가. 자, 이제 광역시나 중저가 아파트는 2억짜리가 4.5억인데 아마 3억 정도로. 그래서 중저가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알아둬야 할 거는 지역적으로 따지면 강남, 서울, 경기, 광역시로 이렇게 나누지만 자, 집값만 따졌을 때 최고가 아파트, 그냥 고가 아파트, 중위가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 이렇게 두 방향으로 구분해서 자,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안전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매수자, 매수 우위 지수, 지방은 급추락하고 있고 수도권은 축소되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먼저 전국은 지방 플러스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지방은 이 매수 우위 지수가 더 추락했다면 돼요. 왜냐면 수도권이 지금 포함된 거니까. 보자고요. 지금 여기 작년 11월 달만 해도 94였던 게 100 팍 넘어갔죠. 그러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98.1로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방만 따지면 70까지 추락했어요. 7, 80까지. 엄청 추락한 거예요. 수도권이 지금 포함돼서 그렇지. 그럼 수도권도 보자고요. 자, 서울. 매수의 지수가 94에서 100 왔다 갔다 하다가 110 넘어갔다가 최근에 101까지 좀 내려왔어요. 서울이 그러니까 매수의 지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100 이하면 매수자가 더 위에요. 근데 아직은 매도자, 매물이 더 위다는 거예요. 아직은. 지방은 사는 사람이 우위가 됐어요.
자, 인천 보자고요. 인천은 좀 특이합니다. 73, 80, 90, 99, 106, 114. 오히려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지금이 제일 최고치네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뭐 제가 집 인천 있다고 하는데 저희 인천 없어요, 지금. 인천을 제일 좋게 본다고. 인천을 좋게 보는 이유는 광역시에서 어떻게 된 게 서울에 인접한 광역시가 대구, 부산, 광주, 대전보다 집값이 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객관적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계속 뛰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더 비율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천. 그래서 좋게 보는 거지. 뭐 인천이 지금 사면 대박 터진다 이게 아니라 다른 곳에 비해서 이해갔습니까?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더 밝죠. 지방의 광역시보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 결국 서울, 경기도가 꺾이면 인천도 꺾인다는 사실은 잊지 마세요. 비싼 걸 잡아서는 안 돼요. 경기도는 보면 98, 110, 123, 125까지 갔다가 최근 118 떨어졌다 119. 혼전 양상이네요. 결국 자, 지방은 하락세, 서울도 하락세, 인천은 강세, 경기도는 혼전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꼭지에 비해서 내려가는 추세다. 그러면 데이터를 보자고요. 자, 대구 아까 제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의 지수가 나빠진다고 했죠. 대구 보세요. 128이 자, 작년 12월 달 1월 달에 97로 떨어졌다가 91로 떨어졌잖아요. 광주 103이 87로 떨어졌다가 86 더 떨어지고 있죠. 자, 5대 광역시 재수 내려옵니다. 부산 89.4, 51.7, 61.65로 조금 소폭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지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 보세요. 자, 작년 6월 달에 1만 건이었던 게 9월 달 3.7, 다시 7,500건으로 회복되는가 싶더니 자, 1, 2월 달 해가지고 5천, 1,000으로 확 줄어버렸네요. 3월 3일 날 집계라고 나왔잖아요. 자, 이사대책 효과 2분기 분수령. 명운 걸었던 이사대책. 근데 저는 이사대책이 효과를 본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 좀 조금 계절적으로 약간 내려오는 듯하다가 또 올라갈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보세요. 지금 보면 수도권 약간 상승, 지금 마이너스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플러스에서 놀고 있어요. 신고가라는 말에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상승폭이 조금 이제 약간 축소. 자, 전국적으로는 내려가고 있죠. 서울도 내려가고 있는 추세. 자, 그 다음에 전셋값이 좀 고무적이야. 이렇게 높다가 계속 치솟았잖아요. 이렇게 전국적이든 서울이든 좀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슬라치고 매매수급지수, 매매수급지수. 수도권은 경기도나 인천은 비슷한데 서울은 약간 내려왔고, 자, 그 다음에 지방은 확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집값 50년 동안 블루수도 뭔 말이냐? 4년 동안 집값 뛴 게 50년 저축하고 뭐 정말 쎄 빠지게 뼈골 빠지게 50년 모아야 뛸 금액이 약 4년 만에 뛰어버렸다는 거예요. 30평대, 서울 30평대 기준으로. 아, 정말 노다지겠죠? 서울 30평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 50년 앞서가는 거야. 아, 정말 부럽네요, 여러분들. 자, 문정부 4년, 2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5억.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지금 현재예요. 이거 완전 45도 각도로 뛰고 있지 않아요? 6.4억이, 11.4억이 뭡니까? 중위권 가격은 10.5억인데 30평대 중위권 가격은 11.4억이에요. 와, 무섭죠? 이렇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 것 같아. 정말 얼마나 무능하면. 자, 참 안타까워요. 자, 문정부 4년 서울 아파트가 5억대인데 노동임금 평균 100배. 뭔 말이냐? 여러분들 임금, 월급 상승률의 100배랍니다. 뭐가 집값 상승률이. 10배도 아니고 100배. 여보세요. 6.4억이 11.4억. KB 자료입니다. 이건 경실련에서 지금 했던 자료를 지금 제가 퍼담았어요. 자, 이제 앞으로 다주택자들 그동안에는 활짝 웃었을지 몰라도 종부세, 재산세, 공시지가 현실화 되면은요 폭탄 맞을 수가 있어요. 또 집값이 하락이라도 하면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집값 폭락장에 가장 데미지가 큰 것은 다주택자라고. 하우스 푸어가 속출하겠죠. 그래서 전세 사시는 분들도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전세 살면 위험해요. 그것도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전세값하고 매매가하고 가격이 바짝 붙으면 위험해요. 70%가 경매가니까 차이가 좀 약간 나는 게 좋아요. 지금 매입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이것은 지역별, 시기별, 주택 유형별, 가격별, 개인 여건별로 각각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거품 폭등이 지나친 상황이므로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고 상황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는 것도 추선인 곳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